은퇴한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월급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 지출을 계획할 수 있고 마음도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남게 되면 불안감은 훨씬 커집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있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들고 결국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월급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거창한 재테크 구호가 아니라 은퇴 이후 생존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례를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를 앞두고도 차분히 준비해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아내는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역 시절부터 꾸준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해 두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빠짐없이 납입했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 일부는 배당 성향이 있는 펀드와 ETF에 분산 투자해 두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준비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 일부는 안정적인 상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가 아닌 장기 운용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 마치 월급처럼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닐 때 받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소규모 투자에서 나온 배당금이 채워주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은퇴 후에도 큰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현금 흐름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한 남성은 소득이 끊기자마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퇴직금과 수억 원대의 예금이 있었지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각종 지출이 쌓이면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은 더 커졌고 결국 안정적인 투자 대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위험한 투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던 투자처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을 만회하려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자산은 크게 줄었고 은퇴 후에도 계속 돈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종잣돈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구조가 노후의 안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제 혜택을 활용한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은퇴 이후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취급합니다. 둘째, 배당 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 성장주나 배당 ETF는 주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는 생활비의 일부를 꾸준히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기 경험과 취미를 활용한 소득 활동입니다. 파트타임 일이나 강의 글쓰기와 같은 활동은 단순한 돈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자기 만족을 함께 줍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해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ETF와 같은 장기 투자 자산을 공부하고 적립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모여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라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면 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득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시간을 쓰고 노동을 제공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소득은 반드시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산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거나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거대한 건물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 오피스텔 원룸 상가 같은 소규모 임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와 수익률, 그리고 공실 위험입니다. 임대 수익률은 대출 이자와 세금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생활비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의 편리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 위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활 자금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금융 자산에서 배당과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손을 떼지만 사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을 고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 배당금은 단순히 종잣돈을 깎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나 리츠를 더하면 위험 분산도 가능합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를 주고 리츠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나눠주기 때문에 역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받는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신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작은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력은 자산입니다.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 취미로 갈고 닦은 기술 생활 속에서 배운 지혜 모두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잘한다면 온라인 강좌를 열 수 있고 정리수납을 잘한다면 소규모 컨설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초기 비용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죽을 때까지 월급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을 설계할 때 세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을 덜 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납니다.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상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율이 낮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산이나 임대소득 신고 방식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이 계속 많으면 소득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듯이 매달 정기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가계의 현금 흐름을 넓히는 데는 수입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출을 줄이는 두 바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시간 관리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를 시작해야 내일이 든든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작은 투자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복리 효과가 쌓여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걸음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월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노동으로만 살아온 소득 구조를 자산과 경험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주는 안정감이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
자산, 개인 사업, 절세, 지출 관리까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조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맞는 한두 가지 방법만 선택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지 사례를 들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월급을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